66페이지 유형 사로잡기 6문제 먼저 풀어보라고 했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진 않았어요. 이게 집에서 풀어오면 더 좋았겠지만 오늘 뭐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fx는 3차 함수, 그러면 대략 어떻게 생겼겠다라는 걸 예상하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 모양을 뭐 본다기보다는 극대 극소, 이 극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 정보가 있죠. x는 1에서 라는 정보와 그 다음에 극대값을 갖는다 또는 극대이다 또는 극값을 갖는다, 이게 다 이제 비슷한 말들이 되는데, 이런 극값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다룰 대부분의 함수들이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주기 때문에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 그 점에서 미분 계수가 0이다. 생각해보면 요거 3차 함수니까 대략 그려볼게요. 숑숑숑 요렇게 이제 극값을 있게 그려봤다라고 하면, 지금 표현하는 극대, 지금 표현하는 극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미분해서 0이 되는 걸 먼저 찾고, 그게 만약에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면 극대 극소라고 하면서 그래프를 증가감소 막 그리잖아. 그지? 미분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극대 또는 극소, 극값을 가질 때 첫 번째 체크할 거는 미분 계수가 0이다. 요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여기서 극대 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함수 값을 얘기하기 때문에, 미분하기 전에 함수에 넣으면 그 값이구나,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알겠죠? 두 가지를 하셔야 돼. 그래서 미분 계수가 0이다, 함수 값이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다, 이렇게 두 가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미분 해볼게요. f 프라임 x. 그래서 미분은 정확하게 하셔야겠죠. 그죠? 6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문제 흐름을 보면, 첫 번째 내용으로 a를 찾아내라는 얘기구나.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624 마이너스 18 더하기 a가 될 거고, 요게 0이구나. 따라서 a는 18인 걸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A 찾았고, 이 문제에서 뭐 간단하죠. 대문자 M 극대값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M은 이라고 시작을 한다면 F에 1에 넣어서 함수값을 찾는 거야. 그러면 이거 도함수에 넣는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원래 함수로 돌아가서 맨 위에 X자리 1 넣으면 2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X자리에 1 넣을 건데 A니까 18 갈아 끼우고 마사,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인가요? 4죠. 요게 m이더라. 따라서 a 더하기 m은 2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극값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또다시 3차 함수가 등장을 했는데, 모든 극값의 곱이, 자, 여기도 이제 극값 얘기가 나왔어요. 체크 하나 할게요. 3차 함수 개형을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세제곱의 계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총 3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 하나나, 또는 세제곱, y는 x 세제곱처럼 올라가다가 잠깐 섰다가 올라가는 녀석, 또는 그냥 계속 올라가는 녀석, 이렇게 3가지 유형인데, 문제에서 벌써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이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극대도 가지고 극소도 가지는구나 정도는 예상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극값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도함수 구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만 계속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우리가 3차 함수 미분하면 2차 함수고 4차 함수 미분하면 3차 함수니까 그려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프를 그려서 꼭 눈으로 확인을 하면 좋겠어요.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6x 상수항 날라가고요. 3x로 묶어내면 x-2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를 그냥 식으로만 보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보라고요. 그러면 오른쪽에다 그릴게요. 요게 x축이다 라고 했을 때, 도함수는 2차 함수, 제곱의 계수는 양수,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놓으면, 자, 아까 잠깐 보니까 요거를 그냥 안 쓰는 분들이 있던데, 실수 줄이려면 꼭 이거 도함수다 라고 표시를 해 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는 0을 만족하는 x값이 0과 2야.
도함수는 부호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생략해도 괜찮아요. 익숙해질 때까지는 씁시다. 해서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이제 증가 감소가 결정이 되는 거죠. 플러스일 때 증가, 마이너스일 때 감소, 플러스일 때 증가. 이게 f의 개형이 되더라. 따라서 모든 극값이 여기는 극대 하나, 극소 하나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극대, 극소 하나씩 존재한다. 이 값의 곱이 마이너스 4다. 이제 극대값, 극소값만 구해 오면 되겠죠. 먼저 극대값은 f0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함수값이니까 원래 함수로 돌아가야겠죠? f0, x에 0 집어넣으면 a 간단하게 이제 정리가 되겠고 극대값. 그 다음에 극소값은 f에 2를 넣은 것. f2를 넣으면 a 빼기 4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곱이 마이너스 4다. 결론 지으면 되겠죠? a 곱하기 a 마이너스 4 이게 마이너스 4다. 정리하자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0. 인수분해 이쁘게 되죠, 그죠? a-2의 완전 제곱이니까 제곱이 0 되려는 알맹이는 0. 따라서 a는 2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극값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넘어가서 문제 3번은 쌤이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좀 마련해 놓으면 좋겠고 본인 푼 거 있으면 그거를 다 지우지 말고 이렇게 흐름만 잘 보세요. 자, 3차 함수 그래프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을 모두 지나는 직선의 x절편과 y절편. 결국은 극대값, 극소값 다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기 편하게 주어진 3차 함수를 fx라고 할게요. 그냥 이거 생략하고 f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미분 f 프라임 x. 오른쪽 공간은 조금 비워놓을게요. 이따가 추가 설명할 게 있어서. 자, 3x 제곱 빼기 6x 마이너스 9고요.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인수분해까지 한 방에 갈게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여기까지 3으로 묶어내고 2차식 인수분해 했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가 됐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거 아까 그렸던 거 비슷하죠. 그래서 x축 아래로 볼록 도함수 마 1 3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한 방에 쭉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을 모두 지나는 직선. 여기다가 표현해 보면 극대 여기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소 x가 3일 때 이 두 점을 모두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겠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극대점을 우리가 A점, 극소점을 B점이라고 하고 좌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아래쪽에다 해볼게요. 자, 극대값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X값은 이미 다 찾아놨으니까 F에다가 자, 극대값 찾습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F는 맨 처음에 주어진 거니까 거기다가 쭈르르륵 집어넣으면 계산 결과 바로 쓰겠습니다. 6 이렇게 되거든. 따라서 A점의 좌표는 X좌표가 마이너스 1, Y좌표는 6 이런 녀석이 되는 거고요. B점을 찾기 위해서 극소값, 즉 X에다가 3을 대입해서 함수값을 찾아보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6이 되네요. 이거는 결과 바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B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26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x절편, y절편 찾아서 곱하세요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직선의 방정식 찾겠습니다. 이 공간 좀 가능하니까. 자, A, B 두 점을 지난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내용으로 돌아가서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부터 구해야겠죠. 그죠? 한번 차례차례대로 해볼까요?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A에서 B를 빼보는 걸로 가볼게요. A에서 B X좌표를 빼면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Y좌표 빼면은 6에서 마이너스 26 빼면 플러스 3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이 기울기가 되겠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8x 그리고 y절편 뭔지 몰라. 뭐 b 정도로 둔다면 사실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하지 않고 두 점을 지는 직선의 방정식 바로 도출해도 괜찮아요. 다시 돌아와서 y절편이라고 둔 b를 찾기 위해서 a나 b 둘 중에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지나는 점이니까. 따라서 a를 집어넣으면 6은 8 플러스 b,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x절편, y절편 마무리 해볼게요. x절편부터 찾아보자. x절편의 의미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값 y에다가 0을 넣어요.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y에다가 0 넣으면 0은 암산 좀 할게요. 0은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x 이항하면 8x는 마이너스 2 8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절편은 조금 전에 구했잖아요, 그죠? b가 y절편 마이너스 2였어요. 따라서 그 둘의 곱, 이게 정답이 되겠죠.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2는 2분의 1, 이게 정답 인데, 자 오른쪽에다가 요 함수 해석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조금만 더. 그래프만 최종적으로 들고 와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녀석이었거든. 적당히 이렇게 그려보세요. F라는 녀석인데, 자 극대값, 아까 극대값 A점이라고 뒀던 녀석인데 이 녀석이 지금 마이너스 1,6이거든요. 여기가 조금 더 내려오자.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6의 함수값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극소값은 B점 3, 마이너스 26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x좌표가 3이고 그때의 y좌표가 마이너스 26인데,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라는 얘기고,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접으셔도 돼요. 왜? 이거는 수초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미적분에서 배우는 건데 우리 그래프 해석할 때 적용하면 아주 도움이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팁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뭘 해볼 거냐면 우리 도함수가 있는데 그거를 한 번 더 미분해 볼게요. 한 번 더 미분. 도함수는 프라임 하나 붙였잖아요, 그치? 그래서 한 번 더 미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프라임을 2개 붙여요. 이렇게. 자, 이거는 수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우면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2번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한 번 미분한 게 여기 있었으니까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거든. 그러면 6x 빼기 6이 되겠죠. 6x 빼기 6. 그래서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한다, 그거를 우리가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도함수라고 불러요. 자, 학원 선생님이 이게 도함수 가르쳐 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학교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냥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고, 혹시 옆에 친구한테 알려줘도 되는데 이거는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냥 쓰든 말든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게 도함수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x값은 뭐 좀 쉽게 1 이렇게 나오죠, 그죠? 괜찮나요? 우리가 극대값, 극소값 찾듯이 지금 이계도함수 미분, 이계도함수 구해가지고 는 0이 되는 x값을 찾아봤어요. 그러면 그것의 y값, 즉 함수값도 찾아볼게요. f에다 넣어야겠지. 이건 이계도함수니까 f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보자. f에다가 1을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선생님이 계산하는 거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1, 마이너스 10이라는 녀석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거 결과적으로 찍어 놓고 볼게요. 요쯤에 있습니다. 요쯤 1, 마이너스 10이라는 녀석이. 그래서 얘를 C점이라고 표현할게요. C점인데 얘가 1, 마이너스 10이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지금부터 선생님이 표현하는 걸 잘 봐요. X좌표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C의 x좌표가 1인데 우리가 지금 미리 구해놓은 극대값, 극소값을 만족하는 x값이 각각 마이너스 1이랑 3이죠. 그러면 얘네들의 간격을 한번 따져보면 이렇게 따져볼게요. 그래서 3도 쭈르르 올라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쭈르르르 올라오면 x값만 쳐다봤을 때 마이너스 1과 3의 정 가운데에 1이 있죠. 두 칸씩이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은 걸 일단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확인해 볼 거냐면 y좌표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y좌표 비교를 위해서 여기도 좀 연장할게.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연장을 해서 y좌표를 비교를 해 볼 건데요. 자, 극대값인 6, 그 다음에 극소값인 마이너스 26,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찾아놨던 이계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0. 어때요? 6과 마이너스 26의 중점이 또 되네요. 그죠? 와, 그러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도 동일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칭을 이룬다는 얘기야. 괜찮나요? 이 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아래 위 대칭. 아하, 그러면 이제 적어 줄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다 하는 거는 이거예요. 요 놈은 F는 1, 마이너스 10 점 대칭을 이뤄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증명을 해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예시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 대칭을 이루는 점을 어떻게 구했냐 다시 생각해보면 미분 두 번 해가지고 0 되는 x값 찾은 다음에 극대 극소 찾듯이 집어넣어서 함수값 그 좌표를 찾았습니다. 그쵸? 그 녀석에 대해서 3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다 대칭이야. 알겠죠? 다 대칭이야. 따라서 고거 방금 이계도함수 구에서 는 0을 되는 x를 찾아가지고 y값까지 찾아놓은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도 미적분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변곡점. 해석을 잠깐 하자면 점은 점인데 어떤 점이냐? 곡률이 바뀌는 점이다. 곡률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볼록성이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래프로 잠깐 가볼게요. 아까 그렸던 여기 C점을 기준으로 왼쪽을 먼저 쳐다보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건 어때? 위로 볼록하게 생겼지, 그지? 위로 볼록하게 생겼는데 C점을 지나고 나면 얘가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림에 따라 볼록성이 바뀌기 시작하는 그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그럼 정리하자면 3차 함수는 변곡점 대칭이야. 요거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걸 알아둔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점대칭성을 이용해서 만약에 지금 문제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의 극대값이 6인 걸 알았으면 극소값은 어떻게 찾는다 이렇게 되겠죠. 왜? 변곡점 찾아놓고 변곡점이 중점이 될 거니까 x값은 대칭으로 찾고 y값도 대칭으로 찾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기나 극대극소 찾는 거 이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을 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변곡점이라는 건 다 이거 미적분 단원에서 그 과목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아래쪽에 4번 내려가 볼게요. 1의 함수값, 2의 함수값, 3의 함수값이 다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걸 만족하는 3차 함수 f가 알파에서 극대고 베타에서 극소가 될 때 알파, 베타 더해보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상황을 잠깐 볼게요. 3차 함수라고 했지 얘가 어떻게 생겨먹은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죠? 근데 생각해봐. 아까 세 가지 개형이 있었는데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라고 가정하고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려지는 거 잠깐 섰다가 요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면 계속 올라가는 거 요렇게 되면요
1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 하거든.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은 그 함수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함수값을 나오게 하는 x좌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네요. 그러면 뭐 순서대로 1, 2,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나머지 두 그래프는 같은 함수값을 나오게 하는 x가 없어. 하나밖에 없어요. 결론은 3차 함수가 첫 번째 그림처럼 그려져야 하겠다라는 걸 알겠죠? 괜찮나요? 자, 그런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건 나중에 좀 세팅을 하기로 하고 첫 번째 개형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다가 자, 함수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를 y가 k값이라고 그냥 정해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요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함수, 지금은 함수를 다루는 거지만. 자, 그러면 이거는 쌤이 풀이를 두 가지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풀이. 방금 했듯이 F1의 함수값과 F2의 함수값과 F3의 함수값이 같은데 그게 K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어넣는 값들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 1, 2, 3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만약에 x라고 취한다 그러면 fx가 k가 되도록 하는 해 x는 1, 2, 3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1 넣으면 k, 2 넣어도 k, 3 넣어도 k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k를 이항해 볼게요. fx-k는 0 이렇게 이제 방정식이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f는 3차 함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표현해 볼게. f가 3차야. 그러면 여기에 빼기 k를 했다고 해서 차수가 바뀌진 않죠. 그럼 얘는 3차 방정식이 되죠. 그러면 그 3차 방정식의 해가 위에 1, 2, 3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3차 방정식이고 는영을 만족하는 해가 1, 2, 3이면 벌써 뭘 할 수 있어요? 이거 인수를 다 찾은 거잖아. 그지? 따라서 fx 빼기 k라는 식은요. 최고차항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a라고 세팅을 해주고 1, 2, 3이 해니까 각자의 1차 인수를 다 들고 있어야 해요. 이게 사실 고1 버전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네. 와, 그래서 fx 빼기 k, k는 상수인데 인수분해가 이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알파에서 극대고 베타에서 극소라고 했으니까 극대 극소 찾는데 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을 활용해야겠죠. 그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수투 내용이 되는 거야. 미분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를 이항해도 미분하면 사라질 거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미분합시다. 양변 미분. 이거 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 천천히 해볼게요. f'(x) 상수 k는 0 날라가고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 a는 곱해 놓고 지금 괄호 3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곱미분으로 전개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괄호를 열게요. 맨 앞에 거 미분 어차피 x-1 미분하면 1이니까 생략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남겠죠. 더하기. 두 번째 건 미분한다 그러면 첫 번째, 세 번째가 남겠죠. 더하기. 세 번째 건 미분하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남겠죠. x-2 이렇게 되겠습니다. 짠 이렇게. 와, 그러면 극대 극소를 갖는 후보들을 찾는 거는 방금 구한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먼저 찾는 거다. 그지? 그래서 각자 정리를 할게요. 요 놈은 x제곱 빼기 5x 플러스 6이 될 거고요. 요 놈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 될 거고 요 놈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될 거고 정리. 최고차의 개수는 a. 이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요. a. 그 다음에 열어주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11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면 참 이쁘겠지, 그치? 괜찮나요? 그런데 얼추 봐도 잘 안 됩니다, 그죠? 인수분해가. 그러면
문제 의도에 맞게 나왔냐 이것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극대값, 극소값을 만족하는 극대극소를 만족하는 x값을 찾아야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이 두 개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거를 알파 베타라고 놓을 건데 그래서 판별식 한번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고. 4분의 d 짝수 판별식을 쓰면 1차 계수 절반의 제곱 36 빼기 ac 33. 어머 양수 맞네. 그러면 얼마인지는 계산하면 나오긴 나오겠지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고 그렇다면 그때의 두 근을 는 0을 만족하는 그때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는 거였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에 그래프로 잠깐 표현해 볼게요. 도함수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요 놈이 x축이라고 했을 때 최고창의 개수 a가 양수면 요렇게 생겼을 거고 이거는 도함수인데 최고창의 개수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음수가 되면 이렇게 생기겠죠.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난다라는 거는 판별식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음수일 땐 이렇게 생길 거야. 어쨌든 두 군데서 만나는 녀석들을 문제에서 알파 베타라고 한 거고요. 뭐 가정하기를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괜찮죠? 네. 그래서 문제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머나 여기로 돌아오면 결국은 뭡니까? 두 근, 2차 방정식의 두 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죠. 그쵸? 괜찮나요? 어차피 맨 앞에 있는 최고창 계수라고 썼던 A라는 녀석은 전개를 하면 계수가 3A, 12A, 상수항 11A 이렇게 되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결국은 약분이 되는 구조니까 크게 의미가 없죠. 그죠?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 근의 합 이렇게 갈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2 얼마? 4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괜찮지? 여기 이제 첫 번째 풀이고요. 두 번째 풀이를 잠깐 볼게요. 아까 바로 위에 문제에서 선생님이 변곡점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봐봐. 이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든 음수든 크게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양수라는 걸 가정하고 한번 볼게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한다 그랬지, 그치? 그래야 함수 값이 같은 게 세 개가 쭈르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를 k라는 값으로 잡아봤던 거고요. 그래서 문제의 의도에 따라 여기 x 값이 1, 여기 x 값이 2, 그 다음 마지막 여기 x 값이 3 요런 구조가 됐던 겁니다. 그죠? 짠.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면 이제 반대로 돌아갈 건데 해석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극대 극소를 갖는 곳을 우리가 x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극대값을 갖게 하는 x값을 알파, 극소값을 갖게 하는 x값을 베타 이렇게 둔다면 괜찮나요? 그러면 요 점을 기준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 이게 도함수를 또 구해봐. 어디 갔니? 여기 도함수가 여기 있네. 4. 요거 하자. 지금 정리했던 게 F'X 쭉 정리했던 게 A에다가 요 2차였잖아요. 그죠? 요거 생략하려고 했는데 미분 한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도함수를 구해보면 최고차의 개수는 A는 그대로 지켜주고 미분해보면 6x 빼기 12 이렇게 되거든요. 짠! 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는 0이 되는 x값은 2죠. 어머나! 그런데 2라는 것의 함수값은 위에 선생님이 빨간색을 이미 쳐놨지만 함수값이 k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계도함수를 구해서 는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니까 2 그러면 그 함수값은 k였으니까 2, k가 정확히 변곡점이라고요. 그럼 변곡점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 점대칭을 이룬다라는 거였잖아, 그지? 점대칭 이해되니? 그러면
알파를 넣었을 때 극대값과 베타를 넣었을 때 극소값도 대칭을 이루겠죠. K라는 Y값에 대해서 아래 위로 대칭을 이룰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려는 게 뭐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려는 거잖아. 알파 베타는 어디 있냐 봤더니 이거란 말이에요. 어때? 알파 베타도 2,k 점대칭을 이룰 거니까 결론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2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점 구하는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게 대칭을 이루는 x좌표 2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4다 라고 구할 수도 있다. 알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5번 가봅시다. 3차 함수 등장했습니다. 미정계수 A, B, C 3개가 있는데 x는 1, 3에서 극값을 갖고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최고 차이 계수는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극값을 갖고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 그려보면 뭐 요렇게 생겼고 이건 안 그려도 돼요. 여기가 x는 1이고 여기는 x가 3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면 훨씬 이제 깔끔하겠죠. 자, 가봅시다. 극값을 갖고라고 했으니까 아까 챙기자고 한 게 두 가지였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도함수에다가 x는 1 또는 x는 3을 넣으면 0이 되어야 한다.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마침 극소값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1 아니면 3 둘 중에 하나가 극소를 갖는 x값인데 그걸 넣은 결과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접근해가면 되겠죠. 근데 이미 우리 그래프 개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접근해보면 됩니다. 가볼게요. 도함수 구합니다. f'x는 3x 제곱 더하기 2a x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조금 더 내볼게. 극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극대인지 극소인지 모르지만 1 넣고 3 넣으면 0이 돼야 되거든. 다시 얘기해보면 도함수에 넣었는데 0이 된다? 그거는 인수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도함수의 2차의 개수가 3이니까 3을 지켜주면서 인수를 바로 적어주면 조금 더 깔끔하겠죠. 왜? 물론 1 넣고 0, 3 넣고 0이다 해서 연립하면 A, B 다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개수 비교하기가 조금 더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전개 그러면 3x 제곱 자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개수 비교를 해보면요. 1차 개수 2a가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고 상수항 b가 9가 돼야겠네요. 결론. 그래서 두 개 찾았네요. a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b는 9 이렇게 두 개를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극값을 갖는다로부터 벌써 두 개나 찾아 놓은 거고 아직 쓰지 않은 내용이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이다 이런 내용이었거든. 그럼 다시 돌아오면 쌤이 지금 파란색으로 밑줄 치는 요 녀석이 도함수니까 어때요? 그래프 그리기 편하겠지? 또 그려봅시다.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제곱의 계속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도함수를 그려놓고 1과 3에서 0이 된다. 양수, 음수, 양수, 증가, 감소, 눈으로 보자.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요게 이제 F입니다. 계속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극대 극소를 확인하는데 이게 충분히 연습이 됐다라고 하면 도함수의 부호만 보고도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0이 된 x값이 1, 3인데 그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 알겠죠? 머릿속에 그래프 그려주면서 이렇게 되면 되겠다. 따라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이란 얘기는 3일 때의 얘기입니다. 표현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야. 따라서 F라는 식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갈 건데요. 3 집어넣으면 쭈르르 계산하면 C 덩그러니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6이다. 계산 과정 생략했어요. 다 구했다 그쵸? 따라서 F 한번 더 써볼게요.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문제 이 함수의 극대값은 이라고 했으니까 극대값은 1을 넣은 함수값이 되겠죠. 그래서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그래프를 조금 더 해석을 미리 해놓으면 편한 그런 정보가 있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합니다. x세제곱으로 시작을 하는데 가조건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머나 도함수끼리 봤더니 x를 넣은 거랑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랑 같더래요. 자, 요 해석이 많이 보던 거죠. 다만 함수가 그냥 f가 아니라 f의 도함수예요. 그럼 해석은 f 도함수가 뭐라고 불러요? 우함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함수 단어는 까먹어도 x 대신 마이너스 x 넣어도 같더라. 이것만 보고도 우리는 그려지는 특징은 알고 계셔라. 뭐 y축 대칭이더라. 그러면 y축 대칭인 함수는 우리 지금 다항함수 지금 3차 함수 다루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다항함수 다룰 때 y축 대칭인 거는 짝수 차수만 가지고 있는 다항함수더라. 이렇게까지 오면 되겠어요. 누가? 도함수가 그렇더래.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fx를 정의하고 미분까지 한번 가볼게요. fx는 x세제곱으로 시작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우리 바로 위에 문제처럼 2차, 1차 상수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세팅을 해야겠죠. 따라서 ax제곱 bx 플러스 c 정도로 세팅을 하고 미분 도함수죠. 가조건 적용해 보려고 갑니다.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될 건데 요 녀석이 우함수 y축 대칭으로 그려져야 돼서 짝수 차수만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홀수 차수인 요 항은 이렇게 없어져야 되거든. 요거를 없애려면 결론은 뭐야? 아, a가 0이어야 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 바로 위에 이제 fx로 돌아가서 없애는 거 다 없애버립시다. a가 0이니까 2차가 뿅 날라가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가조건 적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조건으로 오면 f는 1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 와, 요거 옆에 또 적어놓고 봅시다. 무슨 얘기냐?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f 미분한 것에 1을 넣으면 0이다. 이거 꼭 챙겨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극소값을 0을 갖는다. 함수값이 0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니까 f에다가 1을 넣으면 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미분한 데다가 x를 넣으면 는 0이다는 0은 고정된 값입니다. 알겠죠?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는다라고 하면 미분해서 넣으면 0이다. 이건 항상 0이야. 그 다음에 요 문제만 공교롭게도 극소값, 함수값이 0인 거지 여기는 변하는 함수값이에요. 자,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일단 미분한 데다가 미분해놨으니까 미분한 데다가 1 집어넣어 볼게요. 하면 3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고 요게 0이 되어야 하니까 옆에다가 쓸게요.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고요. 그럼 위로 올라가서 fx의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갈아 끼워 놓으면 되겠죠. 마지막 그러면 상수항 c를 구하는 건데 그 정보가 우리 극소값이 0이다. 즉 f에 1을 넣으면 0이다. 맨 위에 f식에다가 1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빨간색 빗금칠한 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1 집어넣으면 1 빼기 3 더하기 c 즉 마이너스 2 더하기 c 그게 0이다. 어머, 그래서 c는 2이다 까지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그러면 위로 돌아가서 c 자리에 상수항 2로 갈아 끼워요. fx 다 구했다, 그지? 그래서 fx의 극대값을 구하세요. 조금 귀찮게 됐네요, 그죠? 도함수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도함수 한 번만 더 적어볼게요. f'x는 3x 제곱 그 다음에 b니까 b는 마 3이에요. 그러면 인수분해 합차 여기까지 올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나 조건에서 x는 1일 때 극소인지도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가봅시다. 도함수 x축 아래로 볼록 f'x 는 0을 만족하는 x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도함수는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는 0이 되는 경계를 세워서 증가 감소 증가가 되겠죠. 증가
감소, 증가. 아하, 그래서 아까 1에서 극소를 갖는다. 여기 맞네요. 그죠? 그러면 남은 건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구하면 되는구나. 따라서 결론. 우리가 구하는 극대값은 f-1 구하는 거. 그럼 fx에다가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마1 플러스 3 플러스 2. 그러면 마1 플러스 5니까 4.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알겠죠? 자, 일단 6문제 이렇게. 자, 보자고요. 7번.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아까는 도함수였는데 지금 그냥 함수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는데 그냥 fx였으면 우함수, y축 대칭, 짝수, 차수. 근데 지금은 함수값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부가 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기함수다. 기함수다. 근데 이 용어는 몰라도 원점 대칭이다. 그리면 원점 대칭으로 생겼고 대표적인 거 우리 다항함수 다루고 있으니까 홀수, 차수, 다항함수가 그렇더라 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f라는 녀석이 지금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겠죠. fx는 3차 x 세제곱, 2차는 없겠죠. 그 다음에 1차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니까 계수 a도 잡아주고 상수항은 없겠죠. 상수항은 짝수 차수로 보기로 했고요.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와, 그러면 뭐 중간에 내용은 좀 건너뛰고 마지막에 보니까 F3 구하세요. A만 구해내면 되거든. 이제 포인트가 이제 A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내용이 조금 복잡해요. fx의 전체 절대값 한 게 2더라. 이걸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가 4더라. 이게 절대값 방정식을 푸는 건데 우리가 수학 2, 수투에 들어오면 전부 이제 그래프로 연결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잠깐 적고 갈게요. 좌변의 절대값 f 함수를 y는 하나의 함수로 보고 우변의 2를 y는 2라는 상수함수로 봤을 때 얘네들이 같다를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교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다시 보면 두 함수의 교점이 몇 개? 4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어차피 y는 2라는 상수함수는 쉽게 그릴 수 있잖아. 그래서 절대값 f를 그려볼 거고 절대값 함수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안쪽에 들어있는 fx만 먼저 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도함수 구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f'x는 3x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 좀 해볼게. 우리가 3차 함수니까 개형이 아까 3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개형은 도함수를 보고 이제 결정할 수도 있는데 그 도함수를 지금 구해놓은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게 이게 0이 되는 x값을 찾잖아요. 케이스를 잠깐 나눠볼게. a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첫 번째, a가 만약에 양수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0,a인데 a를 양수로 가정한 거잖아. 그러면 상황이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이 a인데 0보다 크니까 x축보다 위로 올라가 있겠죠. 이게 도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도함수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녀석의 부호가 중요한데 얘는 모든 x, 임의의 x에 대해서 전부 양의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거는 경계라고 할 것도 없이 f가 이렇게 생길 거거든.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생길 거야.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원점 대칭을 이루긴 하겠죠. 그죠? 아까 기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0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 괜찮죠? 그죠? 여기 원점 대칭 0, 0. 그래서 이 정도로 표현해볼까요? 여기가 x축, 만나는 데가 0이면 거기가 y축 이렇게 지나갈 거야. 이렇게 원점이 됩니다. 이렇게 생기거든. 다시 도함수는 2차 함수고 꼭지점의 좌표가 0,a인데 첫 번째 가정하기로 그 꼭지점의 y좌표인 a를 양수라고 가정해봤어요. 그러면 f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여기다가 절대값 처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야. 절대값 처리를 한다 그러면
전체 절대값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기로 했냐면 x축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 x축 대칭 이동해서 양수 꺾어 올리기로 했어요. 그럼 꺾어 올리면 요렇게 생기겠지. 짠,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파란색이 절대값 f 그래프거든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쓸게요. 절대값 f 그래프인데 문제에서 우리 뭘 해석하기로 했냐면 y는 2라는 상수함수랑 교점이 4개가 나오도록 찾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봤더니 파란색에다가 y는 2라는 걸 쭉 그리면 교점이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요렇게 2개밖에 안 나오니까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되죠. 괜찮니?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A가 0이면 요거는 F만 쳐다보고 그려도 괜찮죠? 다시 F로 와봐. A가 0이니까 AX 1차가 사라지면서 FX는 X 세제곱. 이거 우리 예제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F를 바로 그려본다 그러면 원점에서 증가하다가 잠깐 섰다가 증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F 도함수 없이 바로 그렸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절대값을 씌우면 꺾여 올라오고 양수는 원래 있던 대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절대값 F 그래프란 말이야. 좌변에서 정의한 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y는 2라는 상수 함수를 슝 그리면 교점이 2개밖에 없죠.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안 되더라. 따라서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세 번째라고 할게요. 세 번째. 꼭지점의 y좌표인 a가 음수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a가 음수면 그러면 는 0을 만족하는 x값이 두 개가 있을 거야. 이거 잠깐 볼게요. 3x제곱 플러스 a가 0이다. a를 이항하면 3x제곱은 마이너스 a다. 이렇게인데 이게 표현이 살짝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런데 논리가 맞죠? a가 음수면 요거 전체는 양수거든. 그러니까 제곱해서 양수 나오는 x값을 찾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음수잖아? 그러면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건 허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이거 논리가 맞단 말이야.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아보자고. x제곱은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a. 자, 마이너스 붙어있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a가 음수기 때문에 이건 양수예요. 그렇다면 그걸 만족하는 x값은 제곱근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와, 그렇다면 플러스 기호를 가지고 있는 게 큰 거겠죠? 따라서 여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도함수 는 0을 만족하는 게 두 개인데 그게 위에서 찾아 놓았던 작은 거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 큰 거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 이렇게 되더라. 간단하게만 그리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0을 만족하는 곳을 경계로 하여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누가? F가. 자, 그런데 시작할 때 벌써 우리는 얘가 원점 대칭으로 그려지는 기함수다라는 걸 알았거든. 그럼 생각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 요 가운데가 0이겠죠. 그죠? 왜? 더해서 나누기 하면 0 이렇게 될 거니까. 따라서 여기 정 가운데가 0이 될 거고 그렇다면 그거 쭉 따라 내려오면 여기가 0 값인데 0일 때 0 원점 지나야 되잖아. 그치? 따라서 여기다가 축을 그려본다 그러면 x축은 이렇게 그 다음에 y축은 이렇게 여기가 원점 이렇게 생겼습니다. 괜찮죠? 까지 됐니? 그래서 돌아갈게요. 이 원점 대칭으로 그려지는 f를 다시 한번 그리고 지금 보듯이 극대값을 갖게 하는 x값은 왼쪽에 있고 극소값을 갖게 하는 x는 오른쪽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 자, 그래서
x축은 좀 이거는 큼지막하게 그리겠습니다. x축은 이따시만하게 그리고 원점 대칭으로 그려져야 되니까 좀 이쁘게 그리죠. 요렇게 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이 절대값의 크기는 같도록, 즉 위로 올라간 간격과 밑으로 내려간 간격이 같도록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래서 요 놈이 f, 그럼 여기가 y축, 뭐 이 정도 되겠죠. x축, y축. 괜찮니? 그러면 지금 극대값을 갖는 x좌표와 극소값을 갖는 x좌표는 조금 이따가 표현하고 대칭을 이룬다를 먼저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극대값을 갖는 여기 극대값과 극소값 여기가 원점 대칭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알파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야 돼요. 맞죠? 이해되지? 원점 대칭이니까. 그래서 우리 좌변에 있는 요 f의 절대값 함수를 여기다가 그릴 거거든. 그럼 쌤이 요거를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꺾어 올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 있던 건 이렇게 꺾여 올라가겠죠. 그리고 원래 양수로 정의된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꺾여 올라가는데 요게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이야. 무슨 얘기냐? 밑에 극소값이 마이너스 알파인 녀석은 x축 대칭 이동하면 플러스 알파로 올라오겠죠. 정확히 왼쪽에 있는 극대값이랑 위치가 똑같이 올라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생길 거고 양수로 정의되어 있는 건 그대로 있을 거야. 따라서 조금 더 표현해보면 이렇게 같은 높이로 꺾여 올라와야 합니다. 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값 f 그래프야. 절대값 f 그래프. 그러면 우리가 뭘 원해요? 우변에 y는 2라는 상수함수랑 교점의 개수가 4개이길 원합니다. 한번 움직여 볼게요. y는 2가 어디 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쌤이 한번 쭉 긋고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하자. y는 2 한 요 정도로 그었어요. 그럼 지금은 교점이 2개. 안 되죠, 그죠?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죠. 우리는 교점이 4개이길 원해요. 내려와. 이쯤 내려오면 교점 몇 개니? 둘, 넷, 여섯 개지, 그지? 안 된다, 그지? 6개, 6개, 6개. 근데 여기 오면 어떻게 되니? 3개죠. 안 되네. 언제 4개가 되니? 세민아, 언제 4개 되니? 알파에 탁 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y는 2라는 녀석이 극대값이 될 때, 또는 극대점을 지날 때, 또는 뭐 위로 올라간 것에 접할 때, 뭐 다 같은 내용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y는 2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해석을 추가적으로 해보죠. 극대값을 가지게 하는 x좌표가 아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였고 극소값을 갖게 하는 x좌표가 부호만 반대로 따라서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였는데 꺾어 올라갔을 때 y는 2랑 만나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대로 돌려주면 여기가 얼마인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죠. 자, 절대값 함수가 y는 2랑 네 군데서 만난다라는 정보를 찾아가지고 알파가 2인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원래 함수로 돌아가서 원래 함수에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f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서 얘는 왼쪽에 극대값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오른쪽에 극소값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즉 x자리에 이거는 우리가 극소값으로 한번 가볼게요. x자리에 루트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극소값인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따라서 밑에씩 적을게요. f x자리에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를 집어넣으면 그게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이제 접근해 가면 되겠다. 괜찮죠? 그러면 아까 fx가 기함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거든. 그러면 세제곱에다가 ax 1차 이렇게 되니까 바로 가볼게요. 이놈은 적고 시작해볼까? 마이너스 3분의 a에 넣었어요. 그거 세제곱 더하기 a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 요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요건 정리할게요. 세제곱이면 어때?
루트가 있으니까 두 번 곱하면 루트가 벗겨질 거거든? 맞죠? 그러면 루트 벗겨지면 마이너스 3분의 a라는 게 그대로 튀어나오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가 음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어 얘 자체가 양수야. 그대로 들고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가 남아야 되겠죠? 따라서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 이렇게 있을 거고 이건 그대로 적어볼게요. a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 자, 요 계산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 녀석과 요 녀석 모양이 똑같죠? 그리고 거기 사이에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뭘 하면 되냐? 얘네들을 마치 개수라고 생각하고 덧셈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요놈은 자 뒤에 있는 루트는 그냥 곱해 놓을 거고 또는 이제 묶어 넣을 거고 마이너스 3분의 a 더하기 a니까 3분의 3a 빼기 3분의 a 3분의 2a가 되겠죠. 에다가 루트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극소값이다. 이렇게 줄 거거든요. 정리 조금만 더 합시다. 양변에 2 약분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모 3이 보이니까 양변에 3을 곱해 볼까요? 그러면 a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 양변에 3 곱하면 마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루트 보이니까 귀찮아. 양변 제곱 그럼 a 제곱에 루트 벗기고 마이너스 3분의 a 자 이거 양수라고 했어요. 제곱하면 9 따라서 a 세제곱은 마3을 곱하면 마이너스 27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실수는 하나밖에 없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사실 이 문제는 이 과정이 조금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a 찾았습니다. 따라서 fx는 x 세제곱 빼기 3x 이렇게 기함수가 됐고요. 문제에서 f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3은 27 빼기 9, 18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